여러분들이 항상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는 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 사실 이제 지배회사 종속회사 간에 이제 내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회계에서는 우리는 경제적 실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가 법적으로는 각기 독립된 경제적 실체이긴 하지만은 경제적인 걸로 보면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인 걸로 보면은 다른 실체이긴 하지만은 돈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한 회사가 투자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회사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갖고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투자를 많이 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회사 간의 거래는 내부 거래라고 하고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 분개를 해야 됩니다. 음, 다만 학생들이 항상 힘들어했던 부분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거래를 한 하향 거래와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거래를 한 상향 거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거래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회사에 있어서 내부 거래를 상계시켜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거래를 상계시켜 주고 나면은 이 거래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가상의 이익이, 즉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하향의 거래에서는 이 거래의 이익은 전부 다 지배회사의 이익에서 전부 다 처리되기 때문에 종속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어떤 거래를 하였고 거기에 따른 손익은 지배회사의 손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거래를 없애주게 되면 지배회사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다 처리가 되게 되고 더 이상의 손을 그러니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종속회사에서 지배회사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때 가상의 이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가령 종속회사의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이었고 가상의 이익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서 팔면서 가상의 이익이 1,000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 1,000원의 거래는 없는 거기 때문에 1,000원의 이익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종속회사의 이익은 9,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9,000원에 대해서 비지배 지분을 잡아주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제 5-1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때는 이제 하향 거래입니다. 하향 거래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지배회사 즉 갑주가 을주에게 판매를 했고 원가 1,000원인 상품을 재고자산을 원가 1,300원에 팔았으면은 이익이 300원이 남게 됩니다. 그죠? 2001년에. 근데 이 이익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고 가공의 이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거래를 없애주게 되면 갑주의 이익이 3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을주가 이거를 나중에 2002년도에 1,5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갑주의 200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300원 뺐던 거 그게 다시 2002년도에서 연결 회계를 할 때는 기초이익잉여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 거래를 다시 또 없애주는 분괴를 하게 되면은 갑주의 이익에서 전년도 이익에서 300원이 빠지게 되고 올해의 매출원가가 작아지게 되면서 올해의 이익은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갑주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주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주의 비지배 지분을 잡아주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향 거래가 상향 거래에 비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5-1을 보시게 되면 갑주는 2001년 1월 1일 얼주 발행 주식의 60%를 15,000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취득 당시 얼주의 자본 계정은 자본금 15,000원과 이익잉여금 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주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습니다. 2001년 중에 갑주가 원가 1,000원의 상품을 얼주에 1,3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300원이 발생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부 거래라서 실제로는 있지 않는 이익입니다. 그죠? 이 상품은 2001년 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2001년도에 이 이익을 실현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남아있던 얼주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던 이 재고자산이 2002년에 외부로 1,500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이익이 실현되냐 그러면 2002년도에 들어가서 실현이 됩니다. 그치? 2002년도에 얼주는 총이익을 200원으로 잡았지만은 실제 이 갑주와 얼주를 전체로 놓고 보면은 언제 이익이 실현되냐 그러면 이 300의 이익이 2002년도에 실현이 되어서 실제로는 2002년도에 50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얼주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5,000원과 7,500원의 단기 순이익을 보고했으며 동기간 중에 이익 처분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왜 나오냐 그러면 하향 판매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얼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제가 조금 더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면 갑주의 이익이 2001년도에 얼마였는지 2002년도에 얼마였는지를 알게 되면 갑주의 이익에서 이 부분이 조정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향 거래였기 때문에 얼주의 이익은 얼주에서는 여기서 이익이 발생했는 거 조정할 게 없기 때문에 얼주의 이익은 하향 거래에서는 5,000원 그대로 되고 7,500, 2001년과 2002년에 7,500원 이익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분괴를 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1년 말에 일단은 그 해결을 하게 되면은 2001년도 말에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투자 주식과 자본금 계정을 먼저 상계 제거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투자 주식이 15,0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얼주에 자본금이 15,000원이고 이익잉여금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앞부분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얼주에 자본 계정이 자본금 15,000원, 이익잉여금 10,000원이고 60%를 15,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 분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주식 계정과 얼주에 자본 계정을 상계 제거해주고 전체에서 40%를 60%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40%는 비지배 지분이 됩니다. 그래서 25,000원 전체 순자산이 25,000원 중에 60%는 15,000원이고 40%는 만원이기 때문에 영업권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내부 거래 상계 제거를 하는 분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갑주가 매출을 했을 때 이렇게 분괴를 하였을 겁니다. 매출 1,300원, 현금 1,300원,
매출원가는 당연히 1,000원이었겠죠. 매출원가 1,000원, 재고자산 1,000원. 얼주는 구입을 했을 때 2001년도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재고자산 1,300원, 현금 1,300원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거래는 없는 걸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금은 둘 다 1,000원, 1,300원이 들어오고 나오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계 제거되었고,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게 일단 매출이 없는 걸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을, 대변에 있던 매출을 차변으로 보내줍니다. 매출 1,300원. 당연히 매출이 없기 때문에 매출원가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매출원가 1,000원을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안 팔렸다고 한다면 갑주에 재고자산이 1,000원이 있어야 될 건데 얼주로 팔렸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1,000원이 아니고 1,300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는 1,000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300원을 줄여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1,000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고자산 300원만큼만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내부거래 취소 및 단기 발생 미실현이익의 제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향 거래에서는 얼주의 단기 순이익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얼주는 얼주가 냈던 단기 순이익은 전부 얼주가 외부에 판매하면서 일으킨 이익이니까 그 부분 얼주의 단기 순이익이 2001년도에 5,000원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5,000원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가져오게 되면, 나의 이익으로 가져오게 되면 60%밖에 지배회사가 60%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5,000원을 전부 다 내 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000원 중에 40%인 2,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지배 지분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 2,000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은 지배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2,000원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익잉여금을 5,000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비지배 지분 순이익 계상하는 이 부분이 얼주의 40%만큼 잡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가 되면은 수업 시간 내내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투자 주식 계정과 자본 계정은 상계시켜 줍니다. 그지? 그리고 비지배 지분 잡아주는 거는 똑같이 하여주고 2002년도에는 이제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2001년도가 있었죠. 이익이. 그러면 2001년도에 비지배 지분이 그 2,000원만큼 늘어났던 부분, 그 5,000원 받았는 거지만은 5,000원 중에서 2,000원만큼은 비지배 지분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똑같이 해줍니다. 그지? 비지배 지분 2,000원, 이익잉여금 2,000원 줄여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이 상품이 팔려 나갔다 그랬죠. 팔려 나갔습니다. 그지? 그러면 실제로 매출은 일어났는 거죠. 그래서 얼주가 매출 아마 1,500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현금을 받고, 외부로 팔 때 현금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1,500원을 받고, 매출 원가를 얼마로 잡았냐 그러면 1,300원으로 잡고 재고자산 1,300원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 매출 원가는 원래 1,000원짜리였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는 재고자산이 남아있으니까 재고자산을 줄여줬죠. 300원만큼. 그죠? 근데 이제는 팔려나갔으니까 재고자산은 줄일 게 없죠. 재고자산이 1,300원 있었던 거에서 1,300원을 했는 건데, 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대가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줄여줘야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매출원가 300원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300원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그 7,500원의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거기에 7,500원의 40% 하향 거래니까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비지배 지분 7,500원에 4,000원인 3,000원을 비지배 지분으로 잡아주고 거기에 이익잉여금 3,000원을 3,000원을 줄여주게 됩니다. 비지배 지분만큼. 그러면 하향 거래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량 판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향 판매와 상량 판매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하향 판매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부 거래로 인한 미실현 이익을 전부 다 지배기업이 줄여주는 겁니다. 그죠? 가령 지배기업이 이익이 만약에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의 이익이 5,000원이다. 갑주, 얼주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내부거래 미실현 이익이 발생했다. 갑주에서 얼주로 팔았는 거 이게 500원의 가공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갑주에서 500원을 줄여서 9,000, 왜냐하면 갑주가 팔았기 때문에 갑주에 매출을 없애주고 거래를 돌리게 되면은 이익이 갑주의 이익이 만약에 그 500원이라 그랬다 그러면 500원만큼 줄어들어서 갑주의 이익잉여금이 즉 당기순이익이 9,500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지배 지분 잡아주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얼주에서 만약에 갑주 쪽으로 팔았는데 만약에 이 거래가 실제로 있는 거래가 아니고 그만큼 이익이 500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얼주에서 이익은 5,000원이 아니고 4,500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비지배 지분을 아까와는 다르게 5,000원에 잡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갑주는 그대로 10,000원이고 얼주에 4,500원이 됐는 데서 여기에 곱하기 40%는 40%를 비지배 지분으로 잡아주게 될 겁니다. 내부 거래를 상계시켜 주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갑주의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얼주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주의 이익을 그만큼 줄여주고 거기서 비지배 지분을 40%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상량 판매에서는 종속기업이 미실현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 5,000원에서 4,500원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거되는 미실현 이익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종속기업의 지배기업 지분과 비지배 지분을 부담시키고 이 말은 4,500원이 되었던 것을 결국에는 여기에 40%를 잡는다. 그러니까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연도에 실현되었을 때 다시 지분율에 비례하여 회복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예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얼추가 그죠? 얼추가 갑주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주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아까는 갑주의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모든 예제는 앞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연결 분계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투자 주식 계정과 자본 계정을 상계시켜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투자 주식이 15,000원이고 자본금 15,000원, 이익잉여금 10,000원이었죠. 이 부분을 상계해 주고 비지배 지분 40%를 잡아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글로 매출원가 재고자산 300원만큼 줄여져 있죠. 그래서 재고 분계를 해줬습니다. 매출 자변으로 1,300원 없애주고 그러면 매출원가 없어져야 되겠죠. 재고자산이 1,300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1,000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300원을 줄였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없애주고 나면은 2001년도에 종속회사의
이익은 매출이 1,300원이고 매출원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이익이 300원이 줄었죠. 어느 회사의 이익이 줄었냐면은 종속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종속회사의 이익은 5,000원이 아니고 300원 마이너스 300원에서 결국엔 4,700원이 종속회사의 이익이겠죠. 그래서 아까는 5,000원 종속회사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5,000원에 40%를 잡았지만 여기서는 4,700원에 300원을 뺐는 4,700원에 곱하기 40%를 했는 1,880원을 비지배 지분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 1,880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1,880원 줄여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2002년도를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2002년도가 되면은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똑같이 투자 주식 계정하고 비지배 지분 잡아주는 거는 자본 계정 없애주고 비지배 지분 잡아주는 거는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2002년도에 연결 분결을 하면은 2002년도에 두 개의 갑주와 얼주의 재무상태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둘 다 합친다 그랬죠. 일단은 5,000원이죠, 그지? 그래서 얼주의 이익이 5,000원으로 전년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초이익잉여금이 5,000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40%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 2,000원, 이익잉여금 2,000원을 잡아줍니다.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올해의 갑주가 올해에 외부로 판매하게 되면은 매출원가를 또 여기서도 1,300원으로 잡았겠죠, 그지? 근데 사실 매출원가는 300원이었죠, 그지? 300원입니다, 그지? 그리고 나면은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그 전년도의 이익은 그러면 전년도에 2001년도에 여기 보면은 5,000원으로 된데 이익은 5,000원이 아니죠. 4,700원이 돼야 되죠, 그지? 왜 매출원가가 줄어들었냐 그러면 전년도의 이익이 5,000원이 아니고 4,700원이 돼야 되니까 그 5,000원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300원만큼 이익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이익을 줄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 이익을 줄이는 게 아까 총수계산은 60%가 나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40%는 비지배 지분이었죠. 그래서 정년도의 이익여금 180원을 줄이고 비지배 지분을 120원 줄여주는 거. 그죠?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지배회사니까 지배회사의 걸 줄이는 거니까 전년도에 지배회사의 이익여금 그냥 300원을 줄여주는 거. 그래서 하향이었을 때는 그냥 이익잉여금 300원을 줄여주는 거였죠. 그지? 그러면 전년도에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거를 줄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지?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원래의 매출원가는 300원이 줄어들었으니까 2002년도에 이익은 7,500원이 아니라 이제 더하기 300원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7,800원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7,800원에 40%를 잡아서 비지배 지분 3,120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배회사 이익여금은 그만큼 비지배 지분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지? 전부 다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500원 7,800원 중에서 3,120원만큼은 비지배 지분 내 거 아닌 거고 그 빼고 나면 7,800원에서 즉 이 이야기는 3,120원을 뺏는 5,680원입니까? 아니다 4,680원입니까? 요게 나의 이익잉여금 순수한 이익잉여금이죠. 요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4,680원은 지배사의 이익잉여금 지배 이익잉여금이고 3,000 원래
7,800원 중에 3,120원은 내거 아닌 B집의 지분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거래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것은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은 다양한 소유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유 구조에서는 7장 부분입니다. 다양한 소유 구조에서 회사가 그 지배력을 가지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다수의 종속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주가 얼주와 병주, 정주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분개는 쉽습니다. 그죠? 갑주의 거 따로 하고 병주의 거 따로 하고 정주의 거 따로 해서 그 여기에 해당되는 거 퍼센테이지만큼 우리가 했던 아까 그런 분개를 해주면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소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주가 얼주를 80%하고 얼주가 10%를 소유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거니까 우리가 더 이 기본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지? 그 다음에 갑주가 얼주를 80% 소유하고 60% 소유하고 그 다음에 병주가 다시 얼주의 20% 얼주가 병주를 20% 소유하고 병주가 10%를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간접 소유와 합동 소유가 있습니다. 그치? 갑주가 얼주를 60% 소유하고 얼주가 병주를 80% 소유하고 혹은 갑주가 얼주를 80% 병주를 40% 소유했는데 얼주가 병주의 걸 20% 소유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호 소유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간접 소유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간접 소유와 합동 소유에 대한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2절의 간접 소유와 합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간접 소유에 대한 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첫 번째 연속적인 지배 종속 관계가 순차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접 소유의 한 형태로 지배 관계의 지위가 낮은 회사에서 높은 회사로 순차적으로 연결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주, 얼주, 병주, 제일 낮은 병주라 그러면 병주에서 얼주로 연결을 하고 얼주에서 갑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뭐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될 거니까 일단 예제를 좀 이따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배기업의 그 다음에 보고이익 조정이 있습니다. 중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중간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자기 자신만의 당기순이익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중간 지배기업의 보고이익에 그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중간 지배기업에 기속되는 금액을 조정한 후에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중간 지배기업의 보고이익은 그 종속기업의 당기 순이익 중에 중간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정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종속회사의 순자산과는 종속회사의 순자산의 증감과는 상관이 없죠. 원가법은 원가 그대로 놔두고 공정가치법은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니까 종속회사의 순자산의 증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분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종속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고 지분법 그 적용 투자 주식의 자산이 증가하고 그죠? 만약에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계정이 음, 그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분법은 종속회사의 순자산의 증감을 반영하는 그 회계 처리 방법이죠. 근데 우리 연결회계는 결국에는 뭐를 보여주는 거였습니까? 그 두 회사 간의 순자산이 실제 순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지?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분법은 이미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죠? 지분법 자체로 보여주니까 별도의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접 소유, 연속적 지배 종속 관계일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주는 예제 7-1입니다. 갑주는 2001년 1월 1일 얼주의 주식 80%를 일단 얼주의 80%를 27만에 취득하였습니다. 동일자의 얼주는 제가 이야기했죠. 다르게는 못한다고 그죠. 너무 복잡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도 예제를 최대한 1월 1일 날 얼주가 갑주가 얼주를 취득하고 얼주가 갑자기 또 병주를 취득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지? 근데 이게 우리 고급회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날짜를 다르게 한다거나 하면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한 내재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꿔주면 되겠죠. 그지? 그 부분만큼 조정만 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동일자의 얼주는 병주의 주식 60%를 10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 얼주와 병주의 자본은 다음과 같았으며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는 일치하였답니다. 그래서 얼주가 얼마짜리냐면 30만 원짜리인데 80%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죠? 여기 30만 원이죠, 그지? 순자산이. 근데 80%는 얼마냐 그러면 24만 원인데 우리가 27만 원에 취득했답니다. 그지? 그러면 얼주에는 영업권이 얼마가 발생합니까? 24만 원짜리를 27만 원 했으니까 영업권이 아마 3만 원이 발생할 거고, 그죠? 3만 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지? 병주는 15만 원짜리인데 60%를 10만 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60%는 15만 원, 60%는 9만 원인데, 그죠? 10만 원을 줬다면은 아마 병주에 그 연결을 하게 될 때는 영업권이 얼마가 발생하겠습니까? 맞죠, 그지? 여러분들도 많이 했는 것 같이 10만 원짜리를 9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는 거니까 만 원의 영업권이 발생할 겁니다, 그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또 중요한 거죠. 항상 우리는 순자산 연결에게는 순자산이 얼마만큼 증가 감소하냐를 보고 거기에 실제로 연결을 했을 때 우리의 순자산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이익은 얼마인가 우리 진짜 순자산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단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01년에 단기순이익이 나오고 병주 2001년도에 당기순이익 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갑주와 얼주가 여기서는 각각 갑주와 얼주가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치? 그러면 따로 이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치? 갑주와 얼주는 비지배 지분을 종속기업에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답니다. 2001년 말에 필요한 연결 분계를 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죠? 먼저 자, 지배구조의 형태를 보면 갑주가 얼주를, 그죠? 갑주가 얼주를 80% 27만 원에, 예, 그죠? 취득을 하고, 얼주는 병주를 60% 10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B집의 지분은 여기는 80% 60%니까 B집의 지분은 20%이고, 병주에서는 B집의 지분이 40%입니다. 그지? 그래서 갑주와 얼주의 개별 회계 처리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원가법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갑주는 그냥 얼주 투자 주식 원가법으로 27만 원, 현금 27만 원 이렇게 했을 거고, 병주는 얼주는 병주에 대한 거를 병주 투자 주식 만 원,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랬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원가법으로 처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연결분계 첫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지? 연결분계 첫 단계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뭐부터 한다 그랬죠? 일단은 병주하고 얼주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얼주와 갑주를 연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병주하고 얼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얼주가 병주를 취득했을 때, 취득했을 때 투자 주식 계정하고 자본금 계정을 상계시켜주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병주 투자 주식 얼마에 취득했다 그랬죠? 10만 원입니다. 그지? 병주 투자 주식 10만 원 없앴습니다. 그지? 대변으로 보내서 그지? 자본금이 이 회사의 얼주의 자본금이 얼마였죠? 앞에 아까 우리 이야기했는 거 보면은 병주의 자본금이 10만 원, 이익잉여금이 5만 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없애줍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여기 와서 병주 투자 주식 대변에 10만 원 없애주고 자본금 10만 원, 이익잉여금 5만 원.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이 하셔갖고 이제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싶은데, 그래도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핵심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잡아줘야 됩니까? 15만 원의 B집의 지분을 잡아야 되겠죠? 40%. 그죠? 15만 원에 40%, 6만 원이죠. 그지? 그래서 B집의 지분을 잡았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그 비지배준이 15만 원 중에서 비지배준 6만 원이니까 이 회사는 9만 원인데 우리가 10만 원을 줬네요. 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발생합니까? 영업권이 만 원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셔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이걸 없애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단기 순이익. 그죠? 단기 순이익을 다 이거를 2만 원이 발생했는 거를 다 나의 것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 2만 원, 이것이 아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죠? 이거다. 그죠? 자, 단기 순이익 병주가 갑을 병이죠. 그치? 병주가 단기 순이익이 아까 2만 원이었죠. 그치? 그 2만 원 중에 60%가 우리 거고 40%는 B집의 지분이었죠. 그래서 2만 원에 40%인 8,000원 B집의 지분을 잡아주고 이익잉여금 8,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 얼주의 걸 갑주가 이제 연결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랬죠.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얼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얼주에 여기 이 부분을 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그지? 이제 얼주는 이거는 얼주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익에다가
병주에서 이익이 얼마만큼 생겼는 겁니까? 결국에는 60%이니까 2만 원 중에서 12,000원만큼 이익이 더 생긴 거죠. 그 말이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지? 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자, 얼주가 병주의 60%를 소유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병주가 2만 원의 이익을 봤다 그러면 이 2만 원의 이익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8천 원은 B집의 지분일 거고 B집의 지분이겠죠. 근데 12,000원은 60, 60%인 12,000원은 얼주의 이제 이익으로 가겠죠. 그죠? 얼주의 이익으로 가겠죠. 그러면 얼주는 자기가 벌은 거 4만 원에 병주에서 벌었는 거 그 이익이 얼마겠습니까? 12,000원이니까 실제로 얼주는 4만 원만 이익을 본 게 아니고 결국엔 4만 원 더하기 얼마의 이익을 받겠습니까? 12,000원 즉 5만 2천 원의 이익을 받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얼주가 병주를 그죠? 60%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벌었는 게 4만인데 내가 병주에 60% 투자해갖고 그 했는데 이 병주가 2만 원을 벌었대. 그러면 즉 병주의 2만 원의 이익 중에 그죠? 내가 60% 투자했으니까 12,000원만큼은 내가 나의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합이 5만 2천 원 저는 벌었는 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여기에 어, 하게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일단 이제 갑주가 이제 얼주를 연결하게 되면은 얼주 투자 주식이 아까 얼주 투자 주식이 얼마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어, 얼주가 27만 원을 얼주가 아니고 갑주가 얼주에 27만 원 80% 27만 원에 투자했죠. 그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또 없애주는 붕괴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어, 일단 처음 시작은 투자 주식 계승과 자본 계정을 없애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주 투자 주식 27만 원 그죠? 이렇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얼주의 자본 계정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주의 자본 계정이 자본금 20만 원, 이익잉여금이 10만 원이에요. 그지? 10만 원이니까 없애줍니다. 그지? 그래서 차변으로 보내줍니다. 그지?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월 20만 원, 이익여금 얼주 10만 원 없애줬죠. 그지? 근데 우리가 80%를 소유하는 거니까 B집의 지분은 얼마? 30만 원에 20%가 B집의 지분이죠. 그래서 B집의 지분 6만 원을 그지? 6만 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3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아닌 게 6만 원이죠. 그지? 그러면은 24만 원만 제가 투자해야 되는데 얼마를 줬다? 27만 원을 줬으니까 영업권이 3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아까 여기 이익여금 비지배 지분율을 잡을 때 아까 여기서는 병주에서는 그냥 이익에 40%만 잡았습니다. 그지? 비지배 지분이. 근데 그 2만 원 그대로 하는데 여기서는 병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익이 얼주의 보고 이익이 4만 원 있고 병주에서 연결로 증가한 이익이 여기 보면은 여기서 8천 원만 비지배 지분 갔으니까 12,000원은 얼주의 이익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전부 다 얼마가 된다? 5만 2천 원이 됐습니다. 그지? 그래서 얼마를 비지배 지분으로 잡아준다? 비지배 지분 1,400원, 5만 2천 원에 20%인 1,400원을 비지배 지분으로 잡고 이익잉여금 1,4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지? 분께가 이런 부분에는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연결회계는 결국에는 연결회계는 뭐냐 그러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있는데 그죠? 이 두 회사를 연결해서 실제의 순자산이 두 회사가 연결이 됐을 때 이 두 회사를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벌어들이는 순자산이 실제 순자산이 얼마나 그죠?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치?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연결에게는 두 개의 연결 실체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배하고 종속회사가 있는데 내가 투자했는 이 회사하고 합쳐서 내가 이 두 개가 연결을 해서 실제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회사 간에 내부 거래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부 거래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무조건 장기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치? 만약에 혼자서 앉아갖고 지배회사 종속회사가 만약에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배회사 종속회사 이런 개념이 아마 불필요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가령 뭐라고 할까요? 삼성 원이라는 회사를 새로 그지 만약에 새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지 삼성원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삼성이 100%를 투자했는 회사야. 그죠? 삼성이 100%를 투자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연결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죠? 예전에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 같이 삼성과 삼성원이 있다 그러면 삼성이 100% 투자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1억 원을 벌고 여기가 외부에다가 1억 원을 이 삼성원도 외부에 1억 원을 벌고 삼성도 1억 원을 벌고 삼성원도 1억 원을 벌면 2억 벌었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삼성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삼성이 삼성원에 팔아갖고 삼성원에 팔아서 1억 원을 벌었고 삼성원이 삼성한테 팔아서 1억 원을 벌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과연 2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순자산이 증가했는 게 없겠죠. 그죠? 내가 거울 보면서 물건을 팔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똑같은 주인은 똑같은 그 가게에서 주인이 똑같은 가게인데 이쪽 가게에서 이쪽에 와서 야 얼마 남았지? 야 1억 원 남겼다. 이쪽에 다시 와갖고 다시 내가 1억 원 남겼다. 우리 2억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같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연결 회계에서는 내부 거래를 모두 없애줘야 되고 이 내부 거래를 없애고 남았는 순자산이 얼마만큼 실제로 증가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연결 회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100%일 경우에는 그냥 순자산이 증가했는 거 이것만 보면 되겠지만 100%가 아닌 경우가 많았겠죠. 그지? 그래서 100%가 아닌 경우에 만약에 삼성이 있고 삼성원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예제대로 삼성원이 이렇게 했는데 삼성이 1억 원을 벌고 삼성원이 만약에 삼성이 삼성원을 60%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지? 삼성원이 1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내가 벌었는 건 2억이 아니고 나는 60%니까 이 1억 중에 벌었는 1억 중에 60%만 이 종속회사의 거는 60%만 제가 제 이익의 증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 그지 나의 이익여금이 되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이 4천만 원 돼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이익잉여금이 그냥 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이 2억 원으로 했는데 그 연결 분기를 할 때
B집의 지분 4천만 원 잡아주면서 이익잉여금 4천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익잉여금 4천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익잉여금 2억에서 이익잉여금은 1억 6천만 원, B집의 지분은 4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상량거래는 뭐냐 그러면 그 상량거래는 뭐냐 그러면 내부거래가 1억이 있는데 내부거래가 여기서 내부거래가 이쪽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하향거래부터 쉬운 거 하향거래부터 하겠습니다. 그지? 삼성이 삼성원에 팔았습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1억이 났다고 했는데 삼성에서 삼성원에 팔았는 이익이 가령 가공의 이익이 1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지? 그러면 삼성에 이거를 내부고를 없애주고 나면 이 가공의 이익 1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삼성의 이익이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원의 이익은 1억 원, 1억 원 그대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 1억 원에서 B집의 지분 여기서 벌었는 거에 6천만 원만 제 거죠. 그지? 그래서 B집의 지분 4천만 원 이익잉여 아니 B집의 지분 4천만 원 이익잉여금 4천만 원 이렇게 줄여주면은 이 B집의 지분 4천만 원 잡아주면서 이익잉여금 4천만 원 줄여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벌어는 게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얼마가 된다? 1억 5천만 원이 내 거다. 맞겠죠? 내가 여기에 팔았는 거 1천만 원이 가공의 이익이니까 내 거에서 줄이면 되겠죠. 그지? 삼성에서. 근데 이제 삼성원에서 가령 삼성원에서 이렇게 팔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팔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삼성원에서 1천만 원의 이익이 줄어야 되겠죠. 요게 상량거래입니다. 그지? 그러면 삼성원의 이익은 거래가 하게 되면 9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합쳤을 때는 1억 원에 여기에 이제 9천만 원 실제로 삼성원이 9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여기에 B집의 지분 40%인 3억 6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내 거는 3억 6천만 3,600만 원이죠. 3,600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3,600이 줄어들겠죠. 그지? 그럼 9천만 원에 3,600 빼고 나면은 얼마냐 그러면 5,400만 원이 이제 나의 것이죠. 그러면 합치면 1억 5,400만 원이 나의 순자산이 증가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